LA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의 한 주택가 CCTV 화면입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어둑한 시각, 한 여성이 집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차가 있는 곳을 걸어가는 여성. 실종된 한인 일레인 박 양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아직은 소녀라고 불러도 좋을 활기찬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춤과 노래를 좋아해 장차 배우의 꿈을 꾸던 일레인 양. 그런 그녀가 사라진 건 올해 1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미궁에 빠진 실종 사건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찰도 단순히 젊은 여성의 자유분방한 일탈로 생각했습니다. 닷새가 지나 일레인의 차가 발견됐습니다. 차 안에는 키와 신발, 가방, 노트북, 지갑과 그 안에 현금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직 사라진 것은 일레인 자신이었습니다. 바닷가부터 산간 지역까지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일레인 양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종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초기에는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한인사회도 경찰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제보 포상금은 $5,000에서 $25만, 그리고 $50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일레인을 전혀 모르는 이들이 자원의 일레인 찾기를 나섰고 소셜미디어와 제보 웹사이트도 개설됐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됐습니다. 그러나 실종 316일째인 오늘까지 일레인 양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닷새 동안의 행적을 밝혀줄 단 하나의 제보 단서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을 나온 일레인은 이후 어디로 향했을까? 본인의 의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어디론가 향한 것일까? 과연 차가 발견됐던 장소에 일레인이 있었을까?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진실은 이 화면을 마지막으로 모습을 감춘 일레인의 이후 5일간의 행적에 담겨 있습니다. 한인들의 뉴스 가이드 시사안타. 오늘 첫 방송은 예고해드린 대로 일레인 박 실종 사건을 집중 취재해 전해드립니다. 오늘 스튜디오에서 김경일 기자와 하나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김경일 기자, 네. 1월 28일 처음 일레인 박의 실종 이후에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볼 게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오늘 영상이 있죠. 남자친구와 함께 영화관을 가기 위해서 남자친구 집에서 나오는 영상입니다. 그럼 한 몇 시쯤에 처음에 나왔죠? 네, 시간은 10시경으로 10시 30분 정도인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레인이 먼저 지금 걸어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남자친구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둘이서 어디를 향한 건가요? 네, 극장, 칼라바사스에 있는 극장을 향해 가는데요. 지금 자동차로 가도 한 20분 거리인데 우버 택시를 이용해서 지금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둘 다 확실히 이제 라이센스도 있고 운전할 수 있는데도 우버를 타고 이제 극장을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극장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제 모습도 있는데 네네. 거기서는 좀 색다른 게 없었나요? 10시 30분에 극장으로 갔었고 그 다음에 지금 집으로 들어오는 시간, 지금 둘이 걸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 시간은 1시 15분입니다. 다음 영상을 설명해 주시죠. 시간은 새벽 6시 5분입니다. 일레인이 남자친구 집에서 나와서 혼자서 자신의 차량을 향해서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영화를 보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혼자 일레인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네네. 근데 보도된 자료를 보면 뭐 새벽에 무슨 해프닝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경찰이 조사한 부분을 지금 다시 기자들에게 알렸는데요. 약 4시경 남자친구가 말한 증언인데 특이한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춤을 췄다. 그렇죠. 그러면 영어 단어로 보면 뭐 댄싱이나 뭐 쉐이킹 이런 단어를 표현을 했는데 네네. 맞죠? 네, 남자친구가 말하기는 뭔가 좀 특이한 행동을 했다. 평소와 같지 않은 좀 행동을 했다라는 식으로 경찰한테 그렇게 본인이 증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고 이후 그러면 한 몇 시간 뒤에 집을 나섰나요? 지금 새벽 4시에 일어났으니까 한 2시 5분 이후죠. 그러니까 6시 5분에 집에서 나오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남자친구 집은 이 주택가를 벗어날 때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 게이트에서 또 차량이 나가는 번호판이 찍히는데 네. 정확히 6시 5분에 일레인은 남자친구 집에서 나왔고 게이트를 지나간 시간은 6시 14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에는 착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시간 차이가 좀 컸다고 보도가 되었거든요. 네, 처음에 찍힌 시간은 7시 14분인데 뭐 경찰은 클럽 이게 뭐 타이밍이 뭔가 잘못되는 단순 오류였다. 그래서 6시 14분으로 지금 번복했습니다. 저희는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 9분이었습니다. 집에서부터 게이트까지의 거리는 약 0.12마일, 굉장히 짧은 거리인데 이 시간을 9분 동안이나 걸렸다? 그러면은 이를테면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뭐 지도상으로는 짧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직접 운전을 했을 때도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실제로 가서 남자친구네 집에서부터 게이트까지를 한번 정확히 얼마나 걸리나를 재보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이 위치한 곳은 고급 주택가로 도로는 남자친구 집 앞까지로 끊겨 있었고 주택 주변들은 공사 중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레인의 마지막 영상이 담긴 남자친구의 집에서부터 스톱워치를 시작해 게이트까지 가보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10분이 아닌 1분 안에 도착했습니다. 네, 방금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일레인은 1분이 아니라 10분이 걸렸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 10분 안에 물론 뭐 전화나 문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10분이 걸려서 나왔는데 그럼 일레인 박이 게이트 이후 어디로 간 걸까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리부에서 일레인의 자동차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며칠 뒤에 차가 발견된 건가요? 정확히 2월 2일 날 발견됐고요. 실종된 지 5일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말리부에서 발견됐다고 했는데 말리부 어디서 발견됐죠? 네, 말리부 1번 하이웨이에 있고요. 자동차가 주차하기에는 넉넉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출발한 지 10여 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 촬영까지 하면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도착 지점까지 한 6.3마일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 시간이고 했으면은 차도 더 안 막히고 했을 텐데 일레인이 바로 이 길로 그 바닷가를 향해서 갔을지 그리고 새벽 시간에 나와서 지금 운전을 하고 갔다면 어떤 생각으로 갔을지 일레인이 남자친구 집에서 자동차가 발견된 이곳까지 멈추지 않고 운전을 하고 왔다면 지금 핸드폰 시간에 이곳에 있는 스탑워치는 22분 이제 17초, 18초 정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간중간에 좋은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서 스탑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바로 달려왔다면 이렇게 22분, 그러니까 23분 전에 이곳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일레인의 차량이 발견된 지역은 곳곳의 상점마다 한동안 일레인의 실종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지금은 다 떨어져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I'm sure they have seen her picture, so I'm sure if they recollected anything, they'd have probably come forward by now. I don't think they've recollected anything. 바닷가는 절벽이 있거나 위험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레인의 차량이 발견된 곳을 둘러보니 차를 주차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곳 자체가 아예 파킹이 안 되네요. 이곳은 파킹하면 바로 토잉하겠다는 사인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인판이 얘기를 하고 있듯이 지금 차길 건너편에도 지금 계속 주차요원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이곳에서 5일 동안 있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Yeah, you're not allowed to park over there. I see people park on the side down that way, but over here they don't let people park over there. 일레인 차가 발견된 장소는 견인 지역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곳은 차를 이틀이나 3일 뭐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뭐 주차하는 견인차가 안 오는 지역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주차할 수가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럼 확실히 5일 전에 바로 말리부로 왔다면 그 공간의 주차가 불가능한 거죠? 사실 이번 실종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곳에 언제부터 주차돼 있었냐라는 부분도 하나의 큰 핵심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일레인이 바로 나와서 그곳까지 직접 운전을 하고 가서 그대로 그곳에서 사라졌다.
그렇다면 그 차가 일레인의 차량이 5일 동안 그곳에 주차가 돼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바로 견인 지역이기 때문에 5일 동안 계속 주차가 돼 있었다라는 확률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던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인물이 남자친구인데 근데 왜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되었나요? 일단은 경찰과 탐정 모든 수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통해서 들었을 때는 남자친구가 일레인이 실종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레인의 어머니 수잔 박 씨는 왜 마지막까지 있었던 남자친구를 이렇게 더 의심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의구심을 제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글린더 폴리스 디파트먼트에서 왜 남자친구를 너무 쉽게 그렇게 룰아웃하고 포기했는지. 하지만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하다 보면 경찰은 충분하게 수사를 했고 용의선상까지 올려놓기에는 부족한 증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의선상에 안 올린 것뿐인데 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느냐라는 쪽으로 비춰지고 있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에는 이제 1월 29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 트위터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네네. 물론 영어로 됐지만 거기서는 어떤 여자가 내 집안에 뭐 물건을 놔두고 갔으면 나는 바로 버리겠다. 나는 이런 되게 이상한 미스테리어스한 이제 문장을 리트윗을 했는데 그런 트윗을 나갔지만 경찰과는 이제 굉장히 협조적이었고 그리고 집안 가정도 같이 이제 일레인을 찾는 거에 되게 같이 협력하고 나갔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맞죠?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포인트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특별한 물증, 이 남자친구가 이번 일레인 실종과의 어느 정도 연결되는 고리가 충분하냐라는 부분에서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용의자는 올리지 않겠다. 하지만 꾸준히 수사는 하는 하나의 관찰 대상이다라는 정도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As an open, a missing persons investigation, we don't take them lightly. So even though it's been 10 months that have gone by, any lead that were to come in, we're going to handle it the same that we would if it was day one. So the schedule, necessarily the time, it doesn't mean much to us as far as factually looking into the investigation. 그 다음에 이제 한인 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사건 초기에 뭐 일레인이 뭐 불량 소녀다 뭐 이런 뭐 루머들이 있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도 처음에 취재를 하면서 일레인이 이를테면 우리가 말하는 가장 쉽게 생각을 하자면 20살 여성이 남자친구네 집에서 실종이 됐고 그것도 하루를 자고 나왔고 거기다가 일레인을 찾습니다라는 문구에는 언제나 문신이 따라다녔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일레인이 무슨 사고를 쳤다, 무언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없고요. 그렇죠.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모두 다가 굉장히 씩씩하고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활동적인 또 뭐 학교 생활에서도 치어리더를 하거나 여러 가지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룹 활동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평범한 아이인데 뭐 이제 한인 사회에서 비춰지는 모습에서는 남자친구네 집에서 나오면서 실종이 됐다, 뭐 문신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다른 그렇죠. 시각을 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취재를 하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미국에서 자랐다면 충분히 20살에 뭐 문신도 할 수 있었고 충분히 아메리카나이즈된 이제 여성이라면 충분히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불량소녀라는 처음에 이 타이틀이 달려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친구나 아니면 또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인터뷰해본 결과 이제 굉장히 되게 평범하고 착한 친구라고 그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실종된 일레인을 찾기 위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따지면은 한인 사회와는 좀 거리가 있는 뭐 우리가 타인종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20살 일레인이 실종됐다. 요거 하나만 바라보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레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굉장히 평범하다고 이구동성 말하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that she was driven from dysfunction and alcohol use and wild party. No, I don't see that happening because she loves
she has from what I can tell, and again, I never met her, she seems to have a huge heart. 그럼 다시 일레인 박의 이제 실종으로 돌아가서 여러 이제 가설 의문이 이제 돌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일레인이 스스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시신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말리부 지역은 일레인의 차량이 발견된 곳은 말리부였습니다. 말리부에서 만일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네. 그 지역에서 무엇인가 단서가 발견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렇죠. 시신이 발견돼야 할 수 있을 만큼 경찰 견은 물론 뭐 드론 아니면 다이버까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수사 인력들이 총동원이 됐었거든요. 거기다 지역 주민들, 자원봉사자들까지. 하지만 어떠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서 봤을 때 일레인이 스스로 잠적했을 상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를테면은 혼자서 잠적을 했다. 그렇다면은 만일에 저라고 제가 한번 예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네. 캐시라도 가져갈 것 같습니다. 현금을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뭐 어떠한 거라도 아이디를 가져가거나 하지만 아무것도 가져간 흔적이 없이 모든 소지품이 차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지금 만일에 어딘가를 떠난다라고 할 때 내가 네. 뭔가 사라지고 싶다. 뭐 네. 예를테면요. 그래도 현금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자동적으로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이제 가정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럼 가정적인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뭐 어머니와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부분보단 서로의 대화가 좀 부족했다. 뭐 어머니 말로는 3개월 동안 거의 그냥 집에 오면 방으로 바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대화가 많이 단절돼 있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또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일레인과 어머니와 서로 대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가깝게 매일같이 만나거나 매일같이 얘기하는 사이는 아닐 수 있지만 그렇게 모든 게 단절돼 있던 부분도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이제 시나리오로 가서 그럼 누군가가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차량이 너무 깨끗합니다. 차량이 너무 깨끗하고 그 뜻은 격투나 뭐 반항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고요. 그렇죠. 만일에 강도가 차량으로 접근했다면 그 안에 있는 일레인의 소지품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만일에 강도라면 뭐 랩탑부터 뭐 캐시가든 지갑부터 여러 가지 부분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강도를 당했다, 누군가가 개입했다라는 부분도 확률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일레인의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다면 별로 이제 격투 방향 이제 흔적은 별로 없다고 저희가 단정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이제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추론이 어렵지 않겠나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서는 이제 일레인이 혼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인데요. 아까 봤던 영상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은 영상인가요? 처음 영상과는 다릅니다. 처음 영상은 일레인이 집에서 6시 5분에 나가는 그림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요. 두 가지 화면이 같이 떠 있는데요. 네. 하나의 화면은 지금 뒤에서 조명이 깜빡깜빡거리는 게 눈으로 보이시죠? 지금 다른 쪽 화면은 저쪽 조명이 깜빡깜빡하는데 반대편에는 전혀 그대로입니다. 두 가지 화면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면 뒤에 한 대의 차량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차량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그대로 멈추진 않고 가지만 일레인 양도 지금 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눈인사를 하거나 무언가 잠깐이라도 뭘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은 접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혹 아는 사이일 수도 있나요? 아는 사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남자친구의 집은 길의 끝에 있고 그리고 다른 쪽 집은 공사 중이고 한쪽은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골목으로 들어오는 길은 남자친구 집 외에는 다른 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차가 유턴을 해서 가지만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일레인의 차량이 게이트를 통과해서 나갈 때 일레인의 차량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네. 탐정과 경찰이 그래서 일레인의 차량이 밖으로 나갔고 일레인이 운전을 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지금 지나가던 이 차량은 분명히 카메라에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이 게이트를 나가는 그림은 없습니다. From looking at video earlier, directly before that happened, that vehicle did not drive down the main street.
그럼 이 영상이 언제 찍힌 영상인가요? 이 영상은 남자친구와 나가는 극장을 가기 전, 그러니까 10시 30분이 아닌 10시 한 20분 경으로 추정되며 일레인 혼자, 왜 혼자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혼자 나가서 있는 사이,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차량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레인은 다시 들어왔고 네. 그리고 남자친구와 다시 함께 나가는데 남자친구가 제공한 화면에선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그냥 극장을 가는 모습으로만 영상을 제공한 거죠. 분명히 누군가는 일레인의 행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서를 쥐고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서, 일레인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바로 실종된 일레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일레인의 휴대전화입니다. 아, 어떤 휴대전화죠? 일단은 아이폰 7인데요. 이 아이폰 7, 이 휴대전화 안에는 일레인의 마지막 행적,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누군가와 연락을 했었던 부분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정말 많은 데이터, 많은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이 이 휴대전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너무 답답할 정도가 우리가 말하는 개인 보호, 우리가 말하는 사생활 보호 때문에 애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뭐 경찰이나 뭐 다른 조사에서는 나오지 않은 증거물인가요? 개인소지법, 개인에 대한 무슨 사생활 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지금 실종된 일레인을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인데 이 키를 지금 오픈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수사를 맡고 있는 거는 뭐 애플에서 이제 정보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2015년에 보면은 이 애플사가 얼마나 이제 개인 보호나 이런 부분에 중요시하고 있냐면 뭐 2015년 샘 버나디노 총격 사건 뭐 당시 기억하실 네, 겁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뭐 범인이 그때 아이폰 5C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FBI가 이 사람이 지금 테러와 연결돼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 이 아이폰을 열어서 이 사람에 대한 연락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도 애플사가 오픈하지 않았었거든요. FBI에서 요청을 하는데도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탐정이나 일레인을 찾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은 일레인의 핸드폰이 언락만 돼도, 오픈만 돼도 정말 마지막에 어디에 있었고 어디서 사라졌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지금 멈춰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언락만 된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네, 뭐 모두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다시 수사 초기로 돌아가서 처음에는 굉장히 한인 사회나 이제 뭐 미국 언론사들에서 굉장히 일레인 찾기에 열기가 왕성했는데요. 김경일 기자가 느꼈던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 좀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첫째로는 일레인의 차량이 발견된 이후부터 글렌데일 경찰은 이게 실종 사건이구나라고 수사가 시작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왔다라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일레인의 어머니는 뭐 이를테면 경찰들이 무슨 교육 연수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는다, 바쁘다, 일주일 동안 이후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딸을 지금 찾아주려고 하는 게 맞냐라는 하소연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 것도 나왔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레인 어머니는 지금 글렌데일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지만 또 LAPD로도 가서 더 많은 쪽에서 수사를 어떻게든 딸을 찾기 위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지금 계속 이리저리 뛰고 계신데 그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지금 현재 부탁은 해놨다고만 들었는데 아직 통보를 들은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일레인을 찾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단서, 작은 단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5,000로 시작된 현상금이 지금 $500,000까지 올라 있거든요. 그렇죠. 일레인 실종 사건은 작은 단서, 작은 실마리 하나로도 정말 큰 수사의 방향까지도 바꿀 정도로 정말 이 작은 거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경찰도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방향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인들은 정말 작아도 좋습니다. 작은 실마리라도 제보나 경찰서에나 이렇게 신고를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일레인을 찾는데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동참을 해준다면 이 사건은 분명히 일레인을 찾을 수 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특히 한인 사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일레인 찾기에 도움을 한다면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일레인이 돌아올 수 있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사 한타를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의 작은 관심이 일레인을 찾는 희망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시간이 늦어지기 전에 일레인 양이 꼭 돌아올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똑같이 생긴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살인미수 주범으로, 언니는 억울한 피해자가 됐습니다. 1996년 11월 로스앤젤레스, 언니 써니안의 아파트에 10대 강도들이 침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조종한 인물로 동생 진아안을 지목했습니다. 진아는 그저 언니 집에 있던 자신의 물건을 가져오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10대 소년들에게 부탁했을 뿐 강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동생의 전과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외모를 이용해 언니의 인생을 훔치려고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진아에겐 살인미수라는 죄명이 씌워졌습니다. 한인사회는 진아가 억울한 누명을 당했다고 믿었습니다. 변호를 위한 기금모금 운동도 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아에겐 26년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려면 26년을 기다려야 하는 사실상의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차디찬 감방 속에 들어가야 했지만 한인사회도 진아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진아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은 이후에도 계속됐고 진아를 돕는 양아버지도 생겼습니다.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진아는 한국인이 경영하는 그 아셈블리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이 아주 기쁘게 잘 지내고 있고. 진아가 12년째 복역하던 2008년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매 간의 불화, 그리고 한인들의 언어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주류 언론들의 시각이 낳은 비극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법당국, 아니 미국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죽은 사람도 다친 사람도 없는 사건이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영화 같은 스토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언니의 증언마저 법원에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맺어진 비극적 결말 그대로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가주교정국 산하 가석방 심의위원회가 진아 한 씨의 가석방을 승인했습니다. 종신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지 정확히 22년 만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과거를 뉘우치며 모범수로 살아온 데 대한 예정보다 이른 석방 결정이었습니다. 눈물을 쏟았다는 진아 씨의 편지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법당국은 진아의 석방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진아의 가석방을 불허해달라는 청원까지 넣었습니다. 주지사가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으면 진아는 최소 4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가석방 심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인사회는 진아한을 돕기 위한 마지막이어야 하는 구명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얘가 그만큼 그 감옥에서 살고 모범수로 또 살았으니까 세 가족이 이렇게 만나갖고 서로 얼싸안고 눈물 흘리는 그런 광경을 제가 보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죠. 법의 심판은 22년 전 그때 이미 끝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진아와 진아를 도왔던 사람들도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미국 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인들의 시각으로 던지는 날카로운 한방 시사한타. 한인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뉴스 가이드로서 매주 시청자분들과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 또 다른 한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얼마나 했느냐, 이거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사퇴해라. 얼마나 공부를 해보겠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대학 끝났으니까 가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가고 네. 나는 대학 끝났 가고 지금부터는 내가 임시 회장이 앉아. 끝났어 앉아. 오케이 회장이 앉아. 끝났어. 내가 회장이 앉아.
내가 역사 봤던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